오늘 우리가 토론을 좀 해볼 내용은 학제 간 융합형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는 것인데, 먼저 오늘 발제자는 보건과학과 정혜주 교수님인데요. BK 사업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융합 과제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과학대의 보건정책관리학부 그리고 대학원 보건과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정혜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밑에 일부러 적어뒀는데 BK21 플러스의 인간생명, 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이제 사업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는 인문사회 기반 융합사업단으로 자연과학 분야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단인데요. 대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즉자적인 것이 이제 그 온라인 코스들인 거죠.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이미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산업 현장에 오면 또 다시 가르쳐서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현실과 학문 사이의 괴리.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이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금 35만 명, 그리고 학교 출산율이 0.8까지도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대학의 위기가 논의가 되고 있죠. 그 대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특집 기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번에 2030년에 세계 대학의 50%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1억 3,300만 명이 온라인 강좌에 접속해서 이제 지식을 얻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좀 새로운 그런 기술 발전과 공명하는 학과가 신설되고 있는데 그 예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한양대 미래자동차학과라던가 아니면 우리 학교에도 있는 저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의 발전과 공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사회적 요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초학제성 트랜스 디스플리너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2개나 그 이상의 학제가 모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초학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초학제적인 그 연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제가 그 학제에서 요구되는 어떤 체계와 지식의 전달에 이제 기본을 두었다면 초학제성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공공의 요구에 더 민감하고 공공적인 그런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그 어떤 혁신이나 창의성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특히 또 이제 공공의 요구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학제적 연구는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신 트랜슬레이션이죠. 여기에서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통역이에요. 통역. 학제 간에 사용하는 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인데요. 디벨롭먼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페이즈가 당연하게도 어떤 과학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게 뭐 첫 번째 디벨롭먼트가 되고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거나 가설을 만들어내거나 개념틀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그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션은 그런 세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인재형이 이 인류의 건강 증진을 이끌어갈 세계적 수준의 초학제적 창의 인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뭐 특성화와 연계화와 국제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90년대 정보화 사회에는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면 됐지만 21세기 융합사회에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거였는데요. 보시면 위에 그 필수 과목 이수 체계도가 있습니다. 옆에 이 필수 과목을 통한 코호트 형성 파트를 보시면 이 중에 그 인간 생명 사회 환경 상호작용 연구 개론이라는 수업과 보건생명 연구 윤리라는 수업은 트랙에 상관없이 같은 해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함께 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론, 연구 계획서 작성은 트랙별로 따로 이제 수강을 하게 돼서 전체 학생들이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듣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지식은 이런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계획서 작성 부분에서 따로 이제 함양이 되지만, 이걸 넘어서는 지식 부분은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광범위한 협업과 정서적 지지를 저희가 목표로 이제 코호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 학생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입학해서 나중에 12월 이제 학술대회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이런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트랙 시스템은 뭐 이렇게 그 보건생명과학, 역학위해관리, 보건정책관리의 3개의 트랙이 있어서, 보건생명과학은 뭐 아시는 생명과학이고요. 보건정책관리는 이제 좀 문과 사회과학적인 분야인데, 역학과 위해관리는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 그러니까 인구 집단 수준의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생명과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게 3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트랙 간에 이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박사는 1년에 이제 한 35명 내외로 배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대학원생은 현재 한 130명 정도가 해당 프로그램, 저희가 17분 계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수 대학원생 지원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학술활동 지원, 그래서 우수 논문 공모전과 창의 연구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창의 연구 공모전이 서로 다른 랩에 있는 학생들이 2에서 4명이 모여서 연구 과제를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과제였고요. 그걸 통해서 좀 학제 간 협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전체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보건학의 영역이 이제 0차 예방에서부터 이 3차 예방까지,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이라고 불리는 전 주기에 대해서 밑에 이제 이 트랙 1, 2, 3라고 되어 있는 이 분야들이 어떻게 조응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보건정책관리가 스텝 1이면 그 다음에 역학위해관리와 같이 해서 사회환경과 인간 생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보건생명과학이 이제 분자 유전학 수준에서의 비교를 함께 진행을 한 후에 이제 다시 보건정책관리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선순환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좀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가지 트랙이 있고 중간에는 이 그러니까 인터벤션 센터라고 하는 걸 둬서 이제 임상, 지역사회 코호트 여러 가지 개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핵 같은 거를 이제 두도록 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교수님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트랙 사이에 협업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보시면 그 SDG의 국내 이행을 위한 뭐 보건안보 증진 방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여러 명 교수님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과제를 좀 만들어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좀 돌아보면 코호트나 트랙 시스템 공동 지도 교수를 통한 교육은 뭐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이제 전공 분야 외부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고, 이를 통해서 본인의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 뭐 깊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뉴스레터에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 간의 협동 연구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초학제적 융합 연구 4단계에서 사실 한 1, 2단계 정도 이제 끝나 버렸다는 거죠. 연구 의제만 이제 만들고 실질적인 연구는 사실 그러니까 사업단 수준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이제 처음부터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 주제에 대한 협동 연구를 진행하는 건 좀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훨씬 더 좀 코어가 강한 그런 형태로 모여야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향후 융복합 교육의 과제를 좀 살펴보면요, 특정 분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균질성 있는 연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형태의 융복합 연구단 혹은 사업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있는 교수님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교류대에 여기저기 이제 계시는 그 연구 집단들을 발굴해서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럴 때야만 이제 연구 분야도 새로 개발할 수 있고 어떤 이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새로운 그런 직업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융복합 연구는 이제 공공의 요구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함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거나 사회에 지금 꼭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그런 연구 집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그 위험과 안보라고 하는 파트, 그리고 이제 건강과 사회적 케어. 그러니까 리스크 앤 시큐리티는 제가 그냥 만든 말이고요. 헬스 앤 소셜 케어는 원래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뭐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은 이 헬스 앤 소셜 케어를 다 포함하는 이런 이야기죠. 건강과 사회적 케어 말씀 먼저 드리면,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좀 현재 대세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한 건강적 논의는 제야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나 뭐 커뮤니티 인파워먼트나 인게이지먼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지금 들어가 있는 논의는 사실 의료 전달 체계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스 앤 소셜 케어로 확장을 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그 유헬스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이제 함께 들어와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인 정책과 어떤 시도들로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 집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뭐 해마다 나오긴 하는데 그 리서치 프로파일 그 내용을 보시면 학교에서 나오는, 사실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의대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임상이나 그 연구 말고 좀 사회적이고 좀 광범위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어떤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케어 모델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기가 힘들다면 여기에 적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학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어르신 이런 분들에 대한 재활과 이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적인 사회인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과 안보는요, 사실 이미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학내에. 그래서 저희 이제 보건과학대학의 역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보건도 사실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핵심인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안보 분야, 그다음에 생명과학대학에 오늘 지금 김익환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생물안보나 식량안보 연구소가 또 있고요. 사이버 국방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외교학과의 평화학이나 인권학과 관련된 분야도 역시 있어서 이런 이미 존재하는 그룹들을 묶어서 위험의 발생과 평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안보,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안보의 철학적 기반을 연구하는 위험과 안보 그룹을 형성해서 또 새로운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